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오? 비어있는 우리 마음의 곳간에 풍요를 채워 넣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늘이 황금을 비처럼 내려주어도 한 방울도 담지 못하는 법이니 말이지요. 맞습니다. 자신의 곳간을 가득 채울 지혜를 얻고 싶은 린타님들께 고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해결되었음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심호흡 하신 후 앞으로 펼쳐질 5장의 카드 중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아직 고르지 못하셨으면 지금 나타날 도형 5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곧이어 도형들과 1대1 대응되는 숫자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나타납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시간 첫머리 또는 고정 댓글에 시간 정보를 골라 시청하십시오. 혹시 남들의 풍성한 식탁을 창밖에서 지켜보듯 나만 홀로 금전적인 어려움 속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은 아니신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어 정작 내 노후는 빈손인 것 같은 막막한 말입니다. 텅 빈 지갑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는 린타님. 1번 카드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는 각각 내게 주어진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5개의 동전이 정방향으로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컵을 든 기사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린타님의 현실은 혹독한 결핍감과 서투르게 찾아온 제안 속에서 시작됩니다. 5개의 동전 카드는 현재 당신이 느끼는 금전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허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치 추운 겨울 눈보라 속을 홀로 걷는 듯 세상에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현재를 맞이하고 계시는군요. 바로 그때 당신 앞에 컵을 든 기사가 거꾸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군가 건네는 제안이나 새로운 감정이긴 한데 어딘가 비현실적이거나 미숙하여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힘든 상황 속에서 찾아온 기회가 반갑기보다는 의심부터 들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린타님의 현 시점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살피고 보듬어야 할 마음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컵을 든 시종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컵을 든 시종 카드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아주 작고 순수한 호기심이나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오랜만에 나를 위해 한번 배워볼까 하는 작은 취미나 소일거리가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역방향으로 나온 컵을 든 기사 카드가 제시한 서투른 제안 속에서도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아직 너무 어리고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돈이 되겠어? 와 같은 현실의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참신하네, 재미있겠다 와 같이 그저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보듯 소중히 다루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카드는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6개의 동전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 작은 감정의 씨앗을 소중히 보살폈을 때 당신은 나눔으로써 채워지는 기적이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6개의 동전 카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균형과 순환의 카드입니다. 당신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기도 하면서 돈의 흐름이 다시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눈 것뿐인데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기회로 돌아오는 경험처럼 말이지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작은 행위가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돌아오는 지혜. 이것이 6개의 동전 카드가 보여주는 상황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값진 성장입니다. 5번째와 6번째 카드는 하늘의 조언에 따르면 린타님께 찾아오게 될 풍요로운 결실에 관한 것입니다. 5번째 카드는 10개의 컵이 정방향으로 나왔으며
6번째 카드는 4개의 지팡이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의 조언에 따라 한 달을 보냈을 때, 한 달 내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누리는 마음의 풍요입니다. 10개의 컵 카드는 가족 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완벽한 행복과 정서적 만족감을 보여주는 가장 축복받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4개의 지팡이 카드는 그 행복이 단순한 감상을 넘어 안정된 집, 축하할 만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짐을 약속합니다. 즉, 한 달 이내로 이루어질 결실은 단순히 통장이 두둑해지는 것을 넘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된 행복을 축하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가 될 것입니다. 자, 잠시 지금까지의 흐름을 되짚어 볼까요? 이야기는 5개의 동전 카드와 같이 춥고 외로운 결핍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역방향의 컵을 든 기사처럼 찾아온 서툰 제안 속에서 당신은 컵을 든 시종처럼 아주 작은 감정의 씨앗을 발견하고 소중히 품어주었죠. 그 마음은 6개의 동전처럼 나눔과 순환이라는 지혜로 발전했고, 마침내 4개의 지팡이처럼 안정된 기반 위에서 10개의 컵과 같이 가족과 함께 웃는 완벽한 행복이라는 놀라운 결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로 그 작고 연약한 씨앗을 무시하지 않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늘의 메시지인 주역 카드가 린타님께 드리는 지혜를 얻어갈까요? 린타님께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궁극의 지혜는 살레이, 즉 스스로를 기르는 지혜입니다. 이는 턱을 의미하며 음식을 씹어 몸을 기르듯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역은 말합니다. 좋은 음식이 몸을 살리듯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이 당신의 운을 살린다고 말입니다. 금전운의 관점에서 살레이는 복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릇은 바로 나의 노후를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주춧돌부터 단단히 세워야 튼튼한 집이 완성되듯 돈이 스스로 찾아와 머물고 싶어 하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나 자신을 먼저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이 모든 카드들의 지혜를 모아 스스로를 귀하게 기르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5개의 동전처럼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역방향의 컵을 든 기사처럼 서툴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먼저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컵을 든 시종처럼 마음속 작은 씨앗에 영양분을 주듯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말을 들려주세요. 금전적으로는 돈이 없다는 결핍의 언어 대신 나는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다는 긍정의 언어로 스스로를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6개의 동전과 같은 나눔의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를 기르는 살레의 지혜를 실천할 때 당신의 재물 그릇 자체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커진 그릇 위에 비로소 4개의 지팡이와 같이 안정된 행복의 기반을 다지고 10개의 컵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의 풍요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린타님, 조만간 당신의 금전운은 단순히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당신 자신을 먼저 채워 복이 들어올 그릇을 정성껏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순간 텅 비었던 지갑에도 풍요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땅의 기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혹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안개처럼 뿌옇고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먼저 재물운의 큰 흐름을 살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이나 문서원에 대한 지혜는 다음 기회에 또 깊이 다루어 보기로 합시다.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이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해버리는 린타님. 이번 카드가 당신의 그 마음의 지도를 펼쳐봅니다.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는 각각 내게 주어진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하나의 검이 역방향으로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지팡이를 든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민타님의 현실은 방향 잃은 생각과 꺼져버린 자신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검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면서 당신의 생각이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첫 단추를 어디에 끼워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품이 좋다더라, 저게 유망하다더라 하는 말에 귀는 팔랑거리는데 정작 무엇 하나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설상가상으로 열정과 자신감의 상징인 지팡이를 든 여왕마저 역방향으로 나오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닥나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흐릿한 생각과 부족한 자신감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이 달의 주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살피고 보듬어야 할 마음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달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달에 당신이 가장 지혜롭게 돌봐야 할 부분은 바로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는 불안의 안개입니다. 달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혼란이 거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동안 나를 답답하게 했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저 사람이 한 그 말 때문이었구나 하고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했구나 하고 그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보듬어 줄 때 당신은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지팡이를 든 기사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섣부른 돌진이 아닌 신중한 멈춤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지팡이를 든 기사는 저돌적인 행동력을 상징하지만 역방향일 때는 그 에너지가 길을 잃고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옆집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 말에 조급해져서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 손해만 봤던 지난날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모습이지요. 당신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무작정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때로는 멈춰서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카드는 하늘의 조언에 따르면 린타님께 찾아오게 될 풍요로운 결실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는 6개의 지팡이가 역방향으로 나왔으며 여섯 번째 카드는 6개의 검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6개의 지팡이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주변의 인정이나 화려한 성공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마침내 6개의 검 카드처럼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혼란의 강을 건너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달의 결실은 대박이 아니라 지긋지긋했던 불안과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고요한 구원입니다. 자,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역방향 한 개의 검처럼
흐릿한 생각과 역방향 지팡이를 든 여왕처럼 자신감 상실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용기를 내어 역방향 달 카드처럼 불안의 안개가 걷히는 것을 마주했고, 역방향 지팡이를 든 기사처럼 섣부른 돌진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역방향 6개의 지팡이처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침내 6개의 검처럼 더 나은 곳으로 조용히 떠나는 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늘의 메시지인 주역 카드가 린타님께 드리는 지혜를 얻어갈까요? 린타님께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궁극의 지혜는 택지최, 즉 함께 모여 풍요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최는 모이다, 취집하다는 뜻입니다. 땅 위에 연못이 있어 물이 한 곳으로 모여들듯 사람과 재물이 모여들어 풍요를 이루는 상입니다. 금전운의 관점에서 택지최는 사람이 재물이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외딴 곳에 움막집밖에 짓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튼튼한 마을회관을 짓고 큰 잔치를 열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흩어져 있던 돈이 한 곳으로 모여 종잣돈이 되고 정보와 기회가 사람을 통해 들어와 부를 이룹니다. 혼자서는 결코 큰 재물을 이룰 수 없으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풍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택지최의 가르침을 따라 흩어진 당신의 힘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혼자서 역방향 한 개의 검처럼 방향을 잃고 역방향 지팡이를 든 여왕처럼 자신감을 상실한 채 주저앉아 역방향 달 카드처럼 서서히 걷히는 불안의 안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당신의 고민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재정적 조언을 구하세요. 이렇게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역방향 지팡이를 든 기사처럼 섣부른 돌진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역방향 6개의 지팡이처럼 화려한 개인의 성공을 꿈꾸기보다 함께 목표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세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야말로 6개의 검처럼 당신을 혼돈의 강저편으로 안전하게 시어나를 구원의 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린타님, 이달의 금전운은 나 홀로가 아닌 우리 함께라는 열쇠로 열립니다. 당신의 고민을 나눌 때 길은 선명해지고 당신의 곁에 사람이 모일 때 재물도 함께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땅의 기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혹시 목표 지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획이 틀어지거나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에너지만 소모되는 듯한 답답함 속에 계신가요? 오늘은 먼저 재물운의 큰 흐름을 살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이나 문서운에 대한 지혜는 다음 기회에 또 깊이 다루어 보기로 합시다. 분명 끝이 보여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린타님, 3번 카드가 그 매듭을 풀 지혜를 건네줍니다.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는 각각 내게 주어진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지팡이를 든 기사가 역방향으로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6개의 동전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린타님의 현실은 멈춰버린 계획과 그 중심에 있는 돈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지팡이를 든 기사가 역방향으로 나오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계획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에너지가 흩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식이 좋다고 해서 덜컥 가입한 펀드가 몇 년째 수익률 변동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그 원인의 중심에는 6개의 동전 카드, 즉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기다리는 등 특정한 금전적 관계가 이 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에 당신의 계획 또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살피고 보듬어야 할 마음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세계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가장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완성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세계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당신의 계획이나 관계가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답답함이죠.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려던 목돈 마련 계획이 이자율이 아쉬워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은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끝을 맺으려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모른 척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이 완성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빠진 한 조각의 정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9개의 검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미완성의 원인을 직시하는 용기를 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지독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9개의 검은 악몽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면서 당신을 짓누르던 최악의 시나리오와 끝없는 불안이 마침내 힘을 잃게 됨을 알려줍니다. 주변 말만 듣고 투자했던 상품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경험처럼 말입니다. 안 되면 어쩌지? 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 해결은 이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카드는 하늘의 조언에 따르면 린타님께 찾아오게 될 풍요로운 결실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는 2개의 동전이 정방향으로 나왔으며 여섯 번째 카드는 2개의 컵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을 때 조만간 당신은 상생의 관계로 이루는 유연한 균형을 손에 쥐게 됩니다. 2개의 동전 카드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능숙하게 돈과 현실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2개의 컵 카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는 당신 혼자 끙끙대며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귀인이나 파트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균형을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더 꼼꼼한 배우자나 믿을 만한 은행, 창구 직원처럼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돈 문제를 의논하게 되는 모습이지요. 조만간 찾아올 결실은 거대한 돈벼락이 아니라 든든한 내 편과 함께 어떤 파도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관계의 풍요와 안정된 흐름입니다. 자, 잠시 지금까지의 흐름을 되짚어 볼까요? 이야기는 역방향으로 나온 지팡이를 든 기사처럼 멈춰버린 계획과 6개의 동전 카드가 보여주는 돈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방향 세계 카드처럼 미완의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역방향 9개의 검 카드처럼 지독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개의 컵 카드처럼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2개의 동전 카드처럼 유연하게 현실을 조율해 나가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늘의 메시지인 주역 카드가 린타님께 드리는 지혜를 얻어갈까요? 린타님께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궁극의 지혜는 택화혁, 즉 낡은 껍질을 벗는 혁명의 지혜입니다. 혁은 짐승의 털 가죽을 벗겨 새롭게 만드는 가죽혁자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 서로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듯 낡은 판을 완전히 뒤엎고 새롭게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금전운의 관점에서 택화혁은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뜻합니다. 단순히 집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처럼 낡은 재정 시스템을 과감히 끝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수리가 아닌 혁명을 통해서만 새로운 부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택화혁의 가르침을 따라 낡은 계획을 수리하는 대신 새로운 판을 짜는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역방향 지팡이를 든 기사처럼 멈춰버린 계획과 6개의 동전 카드가 보여주는 돈 문제는 작은 수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재정적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방향 3개 카드처럼 미완의 과제를 붙들고 역방향 9개의 검 카드처럼 불안에 떨지 말고 그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금전적으로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히 정리해야 할 투자나 관계는 없는지, 나의 돈 관리 방식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을 필요는 없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2개의 컵 카드처럼,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2개의 동전 카드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균형을 잡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혁명의 목표는 파괴가 아닌 더 나은 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과감히 낡은 것을 버릴 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린타님, 조만간 당신의 금전운은 낡은 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명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이 막혀있던 모든 흐름을 뚫고 당신을 풍요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땅의 기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혹시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미련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먼저 재물운의 큰 흐름을 살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이나 문서운에 대한 지혜는 다음 기회에 또 깊이 다루어 보기로 합시다. 이 길은 아니라고 마음이 소리치는데도 다른 길을 찾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주저앉아 있는 린타님. 4번 카드가 당신의 그 엉킨 매듭을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는 각각 내게 주어진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매달린 남자가 역방향으로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10개의 검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린타님의 현실은 고통스러운 종결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강한 저항 속에서 시작됩니다. 10개의 검 카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완전한 실패 혹은 재정적인 끝을 의미합니다. 이미 손실이 크게 난 주식인데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마음에 팔지 못하고 매일같이 계좌만 들여다보는 답답함과 비슷합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문제는 이 명백한 끝 앞에서 당신이 희생을 거부하고 관점을 바꾸지 않으려는 역방향 매달린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운의 흐름의 시작은 이미 끝난 게임의 판 위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헛된 노력과 감정만을 소모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살피고 보듬어야 할 마음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검을 든 왕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감정을 베어내는 이성의 칼날입니다. 검을 든 왕은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미련도 허용하지 않는 냉철한 지성과 결단력의 상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희망이나 아깝다는 미련이 아닙니다. 본전 생각이나 그동안 부은 정성 같은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지금의 가치와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지적인 용기입니다. 이 차가운 칼날만이
당신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네 개의 컵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냉철한 결단을 내린 후 당신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네 개의 컵 카드는 세상이 건네는 새로운 제안에도 시큰둥한 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권태와 성찰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큰 손해를 보고 난 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모든 투자 앱을 지워버리고 한동안 계좌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큰 결정을 내린 후 섣불리 새로운 기회를 잡기보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기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카드는 하늘의 조언에 따르면 린타님께 찾아오게 될 풍요로운 결실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는 6개의 검이 역방향으로 나왔으며 여섯 번째 카드는 절제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거쳤을 때 조만간 당신은 완벽한 통합으로 이루는 진정한 평온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됩니다. 6개의 검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절제 카드가 함께 나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깨달음을 한데 섞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연금술의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조만간 찾아올 결실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 아닌 모든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자, 잠시 지금까지의 흐름을 되짚어 볼까요? 10개의 검 카드처럼 고통스러운 끝을 역방향 매달린 남자 카드처럼 외면하던 당신은 검을 든 왕처럼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후 찾아온 4개의 컵 카드와 같은 성찰의 시간 속에서 역방향 6개의 검 카드처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실은 위대한 절제 카드처럼 그 모든 것을 녹여 새로운 지혜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늘의 메시지인 주역 카드가 린타님께 드리는 지혜를 얻어갈까요? 린타님께 이 모든 여정을 완성하는 궁극의 지혜는 풍택중부, 즉 진실한 마음으로 얻는 궁극의 신뢰입니다. 중부는 마음속 믿음을 뜻합니다. 돼지나 물고기처럼 미물이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면 감동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전운의 관점에서 풍택중부는 모든 재물의 기반이 되는 신용 그 자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신용이라는 단단한 땅이 없으면 그 어떤 풍요의 건물도 올릴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과 성실함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돈의 흐름을 만들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풍택중부의 지혜를 따라 나 자신과 세상에 100%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이 10개의 검 카드처럼 고통스러운 끝을 역방향 매달린 남자 카드처럼 외면했던 이유는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기에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제 검을 든 왕처럼 진실만을 보고 말하십시오. 나의 잘못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부의 첫걸음입니다. 4개의 컵 카드처럼 성찰의 시간 동안 당신의 가장 진실한 욕망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계획을 절제 카드처럼 잘 통합할 때 당신의 움직이지 않던 역방향 6개의 검의 배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으로는 모든 거래와 관계를 완전한 진실성 위에서 재정립하세요. 단기적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지키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 진실한 마음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 즉 신용이라는 집터가 되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린타님, 조만간 당신의 금전운은 기교나 요령이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실될 때 세상은 신뢰로 답하고 그 신뢰 위에 부와 풍요가 쌓여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땅의 기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혹시 무너져야 할 낡은 담벼락을 애써 붙들고 있느라 정작 새로운 기회는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먼저 재물운의 큰 흐름을 살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이나 문서운에 대한 지혜는 다음 기회에 또 깊이 다루어 보기로 합시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익숙한 절망과 권태 속에 안주하고 있는 린타님, 5번 카드가 바로 당신의 그 위태로운 성벽을 비추어 봅니다.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는 각각 내게 주어진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탑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4개의 컵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린타님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는 균열과 그로 인한 깊은 권태감 속에서 시작됩니다. 탑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면서 당신의 재정 상황에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큰 변화나 충격을 어떻게든 피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매달 나가는 돈은 많은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애써 계산해보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낡은 재정 구조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아슬아슬하게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4개의 컵 카드처럼 눈앞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시큰둥하고 어떤 것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무기력과 불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썩은 기반 위에 서 있으니 새로운 희망이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살피고 보듬어야 할 마음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지팡이를 든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지팡이를 든 여왕은 당당한 자신감과 뜨거운 열정의 상징이지만 역방향일 때는 그 모든 빛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배워야지 하던 의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권태와 무기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상실과 잘해보고 싶다는 의욕의 소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꺼져버린 내면의 불씨를 다시 살피고 보듬어주는 것이 이 모든 정체 상태를 벗어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6개의 검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신감 상실의 원인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내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6개의 검은 더 나은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일 때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발목을 잡아 떠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크게 한 번 손해를 본 이후로 나는 투자와는 안 맞아라고 단정 짓고 은행 예금 말고는 다른 곳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역방향 탑 카드처럼 겉으로는 위기를 모면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 손실을 보았던 그 장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떠나지 못함이 당신의 열정을 앗아가고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5번째와 6번째 카드는 하늘의 조언에 따르면 린타님께 찾아오게 될 풍요로운 결실에 관한 것입니다.
5번째 카드는 컵을 든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으며 6번째 카드는 5개의 검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했을 때 조만간 당신은 상처뿐인 싸움을 멈추고 감정의 평화를 되찾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5개의 검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겨도 지는 소모적인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컵을 든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불안정과 상처가 있었음을 보여주죠. 이 두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것은 당신이 이 싸움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만간 찾아올 결실은 금전적 성공이 아닌 당신을 병들게 하던 낡은 싸움을 멈추고 스스로의 감정을 지켜내는 내면의 승리입니다. 자, 잠시 지금까지의 흐름을 되짚어 볼까요? 역방향 탑 카드처럼 무너져야 할 탑을 붙들고 4개의 컵 카드처럼 권태에 빠져 있던 당신은 그 원인이 역방향 지팡이를 든 여왕 카드처럼 꺼져버린 열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역방향 6개의 검 카드처럼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마침내 당신은 역방향 5개의 검 카드처럼 상처뿐인 싸움을 멈추고 역방향 컵을 든 여왕 카드처럼 불안정한 감정을 돌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늘의 메시지인 주역 카드가 린타님께 드리는 지혜를 얻어갈까요? 린타님께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궁극의 지혜는 화풍정, 즉 새로운 불을 담을 솥을 거는 지혜입니다. 정은 3개의 발이 달려 안정적인 솥을 의미합니다. 금전운의 관점에서 화풍정은 부실공사로 금이 간 낡은 집을 버리고 튼튼한 새 터에 모두가 함께 쓸 부엌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혼자서는 위태롭지만 3개의 다리가 서로를 받쳐주는 솥처럼 함께할 때 비로소 안정된 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화풍정의 지혜를 따라 나의 낡은 성을 허물고 함께 새로운 솥을 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더 이상 역방향 탑 카드처럼 무너질 탑을 붙들고 4개의 컵 카드처럼 권태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금전적으로는 기존의 불안정한 수입원이나 투자 방식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역방향 지팡이를 든 여왕 카드처럼 꺼져버린 열정을 다시 불태울 협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방향 6개의 검 카드처럼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무의미한 역방향 5개의 검의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역방향 컵을 든 여왕처럼 불안정한 감정을 나누며 안정적인 솥을 함께 만들 때 당신의 금전운은 비로소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린타님, 조만간 당신의 금전운은 낡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의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의 낡은 성벽을 허물 용기를 낼 때 그 자리에 모두를 풍요롭게 할 따뜻한 솥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땅의 기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